본의 아니게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이 화해를 포함해서 이렇게 식물 검역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국경 검역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뭐 추후에 그 뒷부분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검역에서 그 토양은 굉장히 핵심 그 금지 품목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검역을 하고 있는 게, 뭐 사진에서 보는 묘목의 근권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역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이제 붉은 불개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품이 아닌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를 통해 숨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검역 대상이 해당이 되게 되겠고, 또 검역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또 수출 작목을 재배하는 재배지에서의 검역, 또 교육, 또 관련 여러 가지 협상 업무들도 진행하고 있고, 검역 병해충에 대한 R&D, 그리고 병해충 소독 기술 개발도 검역 업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교육 증가, 그리고 또 화해는 굉장히 수입되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런 품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검역 양도 그렇지만 이에 따른 검역 처분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2000년도 이후에 그 작년까지 검역 병해충의 검출이 한 260% 이상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처분 건수도 거의 327%, 굉장히 많은 처분 건수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있는데,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RCEP이라든가 CPTPP, 굉장히 그 거대한 FTA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마 이렇게 큰 FTA가 없었을 정도로 큰 FTA가 앞으로 통칭 메가 FT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의 영향으로 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사례입니다만, 이 검역이 뚫렸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보시는 맨 위에 그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죠. 그때 그 부산에서 처음 발생을 했는데, 최근까지 1조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금년도 방제 비용만 또 한 1000억 이상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화상병은 사실은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까지 보시는 내용대로 전국에 한 394헥타 정도가 발생을 해서 실제 이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작년도에 쓰게 됐고, 금년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발표하러 오면서 올해 실제로 이제 개화기 이후에 처음 발생이 이제 농진청에서 확진이 됐다고 보고를 받고, 장관님께 보고 드린 자료를 차를 타고 오면서 검토한 상황인데서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다행히 겨울에 추워서 조금 방제 면적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마지막에 붉은 불개미 같은 경우는 뭐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확인하셨을 건데, 마찬가지로 올해 한 100명 정도의 별도 추가 인원을 국회 예산을 받아서 전국의 항만에서 이렇게 검역을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화해, 식물 중에서도 화해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구근류, 종자, 이렇게 절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를 좀 소팅을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거에 그 화해의 어려움을 설명을 할 때 썼던 그 슬라이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화해는 FTA 체결 이전에도 기본 관세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게 먹는 게 아니고 기호품을 취급을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관세율이 낮은데, 아시겠지만 쌀 같은 경우는 513% 기본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화해는 기본 관세가 8%, 많아야 25%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화해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콜롬비아와 FTA 체결 이후의 관세는 거의 3%에서 8%,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관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뭐 화해 수입도 역시 뭐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 관세를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화해를 좀 더 이렇게 검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 RCEP, 이게 아마 올해 말쯤 발효가 될 겁니다. 이 RCEP은 아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체결된 그 FTA 중에 가장 큰 FTA고요. 아마 이게 또 현재 우리나라가 그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해당 국가들과 개별 FTA를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중국, 심지어 환태평양 지역에 속하지 않는 영국조차 이렇게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이 RCEP과 CPTPP가 발효가 되면 아마 이거보다 더 큰 FTA가 앞으로 지구상에 없을 정도로 큰 FTA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연 화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화해 업계에서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화해는 기왕에 관세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이 교육 관세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이 교육 당사국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현재 화해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불리하지는 않다. 이미 그 주요 그 화해 수출 국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관세, 저렴한 관세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별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화해 검역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식물 검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화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검역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서류 검역, 이게 현지에서 수출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검역 절차를 거쳤는지, 또 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서류 확인을 하고, 또 현장 검역을 하고, 현장 검역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뭐 실험실 정밀 검역, 그 이후에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특히 이 묘목이나 구균 같은 경우는 이게 금권부에 그 토양이 일부 묻어 있거나 또 다른 그 선충들이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 검역 현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이게 격리재배 대상인지, 격리재배라고 하면 수입했던 그 묘목이나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일정 기간 격리재배한 이후에 검역 처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검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이 되면 그 실험실 정밀 검역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흙과 금지 그 병해충이 발견이 되면 뭐 별도의 조사 없이 바로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병해충이 발견이 되어서 확인해 보니 규제 혹은 규제는 하지 않고 또 현장에서 소독을 해야 되는지, 또 비검역 병해충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규제 병해충인 경우는 여러 가지 MB 훈증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훈증 조치를 거쳐서 소독이 가능할 경우는 소독 이후에 합격증을 발부하게 되었고, 비검역 병해충인 경우에는 즉각 합격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검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그 3년간의 하이루 수입 검역 통계를 보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저하가 가장 많죠, 작년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수입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묘목인데, 묘목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부분, 종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시는 그림은 각 뭐 하종별로 화해를 분류별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병해충, 규제 병해충 종류가 되겠는데, 담배 가루이가 굉장히 절하에서는 뭐 당연히 많이 나오고, 이 담배 가루이라든가 그 이외의 다른 가루이라도
우리가 규제하지 않는 그 가루의 종류라도 다 훈중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루의 성충이 발견된다는 것은 알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 알은 사실은 심증적으로는 이게 무슨 종류의 그 알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검역 절차에 의해서는 이게 알을 부화시켜서 무슨 종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훈중 처리를 해서 이렇게 송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현재 이런 그 검역 조치를 하는 규제 병해충이 한 2179종 정도가 예측되고요. 그중에 해충이 제일 많습니다. 1600종 정도가 되고, 병이 한 530종 정도, 이렇게 규제병,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검역 조치를 하는 종류들이 되어 있고, 현재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절하류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 병해충들이 되겠는데, 제일 많은 것이 굴파리나 웅해, 가로이,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출되면 훈중하여서 소독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이제 상품성들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수출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한다, 훈중 때문에 손해가 많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화훼자조금 협회장님도 직접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또 화훼업계, 우리 농민들을 포함한 화훼업계에서는 더 세게 해라, 지금 현장 가보니까 대충 하고 있더라는 그런 또 질타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이게 절하의 검역 과정이 되게 됩니다. 예, 절하 수입은 아마 연말 연시, 그러니까 입학, 우리는 축하가 앞두고 있는 2월, 3월 달에 많이 수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감사의 달 5월이 있는 그 전달인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계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학계에서도 요청을 해서 현재 그 절하 수입이 집중되고 있는 4월 달을 특별 검역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뒤에 데이터도 일부 나옵니다만 굉장히 검역 조치가 평소보다 2배, 3배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하류 검역 처분 현황이 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월달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졸업 시즌에 맞춰서 들어오는 그런 화해류에 대한 그 검역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검역 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4월달에도 처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입 자체도 많고, 5월달 그 감사의 달 그 전에 이제 수입되는 카네이션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절하들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특별 방역 기간, 검역 기간 동안 조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하 수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비아 그 FTA 체결 이후에 관세 거의 없이 그냥 들어오는 양이 많고, 최근에 또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튤립의 어떤 절하의 수입이 많은 네덜란드의 검역 처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네덜란드에 계셔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네덜란드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구근류 생산을 하면서 그 토양의 그 선충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세균 마찬가지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결과로 보고, 실제 네덜란드 가보면 네마톨로지 학문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고, 또 토양 자체가 그 선충이 굉장히 자라기 아주 쉬운 그런 그 부엽질 토양들이 많아서, 네덜란드도 사실은 화훼를 생산하기에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검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쉽지 않아질 거다.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은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네덜란드에 생산되지 않는 화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이 검역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절하 중에서는 뭐 국화와 카네이션 비율이 단연 높고요. 그래서 검역 처분도 말씀드린 그 국화에서 굉장히 많고, 굴파리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검역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구근류 절하인 그 튤립에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검역 병해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처분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절하류에서 검출된 그 주요 규조 병해충 작년도 사진들인데 제일 많이 검출되고 있는 규제 병해충들입니다. 북한에서는 담배 가루이가 많고요. 장미와 카네이션은 총체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비록 동정된 곤충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의 존재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굉장히 심하게 소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국화가 아무리 좋은 품질 국화가 일본에 수출이 돼도 그 많은 컨테이너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서 뭐 일부에서라도 그런 게 몇 개체만 나와도 전체를 또 품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해서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가 돼서 뭐 가격 뭐 이런 경쟁력에서 굉장히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절하류에서 검출된 아까 얘기했던 규제병해충은 즉시 뭐 조치가 되고, 잠정 규제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거나 정확하게 동정되지 않거나 또 들어와서도 얼마만큼 피해가 확인이 되는지 그 위험도 평가가 정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병해충들입니다. 여기 보면 총체벌레과에 물론 뭐 동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총체벌레과의 미동정, 미확인 이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밤나방과에 속하는 많이 거대 섭식을 하는 밤나방과의 그 유충들에 대한 발견, 그리고 진딧물과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은 미동정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잠정 규제 해충으로 묶어서 저희가 검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류하고 구근류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류에서는 토양 혹은 포토 재배 과정에서 선충 그리고 메디아에서 발생하는 파리 때문에 굉장히 검역 검출 건수가 많고, 또 통상 개하구까지 여러 해를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구근류에서는 선충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백합세균병은 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아마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5년간의 묘목류 검역 현황인데, 이건 뭐 일부 데이터긴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 묘목류의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가 때문에 19년 작년부터 봄철 묘목류가 집중 수입되는 기간을 또 별도로 특별 검역 기간을 설정을 해서 처분 수량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용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 건수는 이렇게 줄지 않아 이유들이 특별 검역 기간을 운영한 그런 내용 때문이라고 봅니다. 묘목류도 역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태국, 대만, 네덜란드 순으로 이렇게 굉장히 수입량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던 것들이 최근에는 동남아, 대만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물량은 아직은 적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 지방에서 묘목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뭐 인도네시아는 이런 검역에 대한 국가적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묘목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해충인 뿌리썩이 선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뿌리썩이 선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발견이 되면 바로 폐기입니다. 소각을 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줄 그런 우려가 있는 기주 범위도 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묘목류주에서는 산세베리아 그리고 동서양 난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최근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기타 묘목류 수입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리시아선스 묘목, 리시아선스는 통상 생각해보면 묘목으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작은 구멍에 플로그 묘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단 꽃도라지죠. 그래서 그 묘목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품목으로 보이는데, 봄철에 최근에 많이 또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에 또 리시안서스가 굉장히 많이 꽂히고 있는데, 이게 수입묘에서 생산된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리시안서스 플러그 묘에서 선충이 발견되고 해서 굉장히 검역 처분이 많이 되는 사례가 지금 최근에 좀 특이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묘목에서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고 있는 주요 규제 병해충, 이것들 오면 소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훈중 처리를 하게 돼서 들어오는 족도 굉장히 수량성,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게 하는 그런 병해충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선충 같은 경우는 훈중에서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훈중 처리를 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하면 수입업자 측에서는 이거를 훈중을 해서, 훈중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훈중을 해서 국내에 유통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를 고민하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말씀드린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은 금지 병해충입니다. 이거는 발견되면 검역 처분은 바로 폐기 내지는 반송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소각하는 그런 병해충이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특히 묘목 상태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렛대 역할도 하는 그런 선충이 되겠는데, 물론 들어오면 큰일 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현재까지는 병해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누비아스라는 식물을 저도 사실 창피하지만 처음 듣는 식물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초로서의 역할도 하고, 우리 스킨답서스처럼 굉장히 습할 때 잘 죽지 않으면서 물에다 담가서도 잘 키우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최근에 중국, 베트남, 홍콩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증식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뭐 요만한 포트 묘당 뭐 거의 10,000원씩 이렇게 팔 정도로 굉장히 고가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다른 관염류들 마찬가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토양에서 선충들이 많이 묻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인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검역 병해충, 좋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리세스티스라는 이 관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건데, 최근에 이렇게 검역에 걸린 건데, 보면 이게 좀 컨트롤되는 시설에서 생산된 거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품성이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많이 수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선충에 감염이 돼서 검역 처분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류의 경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백합 세균병, 수선 바이러스 등의 검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19년, 20년도에 검역 처분 건수가 굉장히 많은 이거였고요. 국가별로 뭐 검역 처분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에서 구급류가 뭐 제일 많이 수입되긴 하지만 처분량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오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오히려 처분량이 많은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구근류 품목별 검역 현황을 보게 되면 튤립과 백합 같은 수선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검역 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수선과 백합에서 사례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뭐 백합 세균병 같은 경우는 작년도, 재작년도 이후에 그 전년도부터 계속 2배씩 매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네덜란드 측 수입국들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현지 검역으로 현재 협상을 맡고, 올해부터는 현지 검역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백합하고 수선해서
백합색인병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검출된 사례가 있고, 백합색인병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을 위한 국내 백합 생산에서 그 영향을 줄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국 현지 검역으로 아예 국내에 들어오기 전 단계부터 검역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화해업계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어떤 병해충을 우리가 검역에서 요건을 푸냐 안 푸냐 규제를 하냐 마냐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뒤에 발표도 어느 분이 하시던데 우리가 미국하고 그 호접란 검역 협상을 사실은 대만하고 큰 차이도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13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호접란에 가해하는 병해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굉장히 외국에서조차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더라도 해당 그 병해충을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검역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출 검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일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화해들이 수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과 수출 검역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특이하게 몽골의 사례들이 생기면 최근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FTA 코로나 때문에 교역량이 줄면서 몽골에 많이 나가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준 사례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화해 수출 검역 사례는 이렇게 국내 화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수출되고 있는 절하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환경에 맞춰서 국산 화해 어떤 그런 수출 확대 또 검역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검역 본부에서도 국내 화해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상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RCEP이라든가 CPTPP 같은 굉장히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대한 FTA가 체결이 될 경우에 과연 화해에서는 이렇게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 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없는지를 철저한 연구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역에서도 지금 이 CPTPP, RCEP 같은 이런 FTA 대응에서 인원도 몇십 명씩 매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화해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 해봅니다. 왜냐하면 화해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FTA가 체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조금 검역은 검역대로 수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대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고, 그리고 올해가 세계 식물 건강의 해입니다. 저희 검역 본부의 임기옥 연구원이 UN IPCC 의장이었습니다.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검역 역량이 사실은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ODA 사업에서도 한국의 검역 기술을 좀 전수해 달라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국내 검역 수준은 굉장히 높고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화해업계, 저는 화해를 화해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화해의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특별히 화해 부분은 제가 여기 부장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화해 발전을 위해서 검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정 토론이 지금 우리화해 종묘 김재서 대표님이 해주시고 돼 있는데요.
혹시 줌으로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